우리가 다음으로 배워볼 개념은 우상각입니다. 우상각은 근육의 횡 단면적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근섬유와 근육의 기점과 착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우상각은 더 큰 근력을 말을 하고 다만 느린 근수축 속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각은 훈련을 통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다음은 우리 몸의 근수축 종류입니다. 우리 몸의 근수축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구심성 근활동 (concentric이라고 합니다. 수축력이 저항력보다 더 클 때를 말을 하고요. 이는 근육이 짧아지는, 주동근이 짧아지는 현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들어 올리는 행위, 이거는 모두 다 구심성 근활동이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심성 근활동 (eccentric이라고 합니다. eccentric. 저항력이 수축력보다 더 클 때입니다. 중력이 내가 들고 있는 무게, 내 힘보다 더 센 거죠. 그럼 내려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근육이 늘어나는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원심성 근활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등척성 근활동입니다. 이거를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아이소메트릭 홀드 운동들 많이 유행하고 있죠. 저항력과 수축력이 동일한 상태를 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근육의 길이가,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근육의 길이가 유지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 몸이 등척성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르코미어, 우리 그때 배웠었죠. 액틴과 마이오신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근육의 길이를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멀리 근육의 전체 단위로 봤을 때는 근육의 길이가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등장성 운동과 등속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등장성 운동은 근육의 장력은 일정하지만 길이가 변화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우리 핀 넣고 하는 헬스장에서 핀 넣고 하는 케이블로 딸려오는 운동들은 전부 다 등장성 운동에 해당됩니다. 근육의 장력은 똑같죠. 왜냐, 우리 무게를 똑같이 넣어놨으니까 50kg면 50kg. 우리의 근육이 길이가 바뀌는 상태, 이거를 바로 등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속성 운동인데요. 우리가 등속성, 속도잖아요. 운동의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수축을 바로 등속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기기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등장성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헬스장에서 많이 못 보는 거 등속성 운동, 아이소토닉, 아이소키네릭, 키네릭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속도가 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오늘 토크와 관절 각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래프의 오른쪽에 보면 콘센트릭이라고 되어 있죠. 콘센트릭 뭐였죠? 구심성 땡기는 운동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령을 들어 올릴 때처럼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실까요? 이게 바로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은 약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무거운 물건을 우리가 절대 빠르게 들어 올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은 절대 빠르게 들어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원심성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의 왼쪽, 이거는 무거운 물건을 천천히 내릴 때처럼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버티는, 이렇게 잡고 버티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여기가 90도 부분입니다. 90도.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원심성 운동에서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질수록 오히려 낼 수 있는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은 수축할 때보다 늘어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제가 써놨죠. 따라서 요거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냐? 토크와 관절 각속도를 배워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큰 근력은 결국에 원심성 수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내리면서 버티면서 늘어날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헬스장에 가면 되게 많이 겪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죠. 우리 무게 스쿼트 할 때 우리 스쿼트 100kg짜리 못 뛰지만 100kg짜리를 이고 천천히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티면서 내려갈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력과 질량의 비율에 관한 겁니다. 근육의 질량은 길이의 세제곱인 근육의 부피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근육의 질량은 매스는 길이의 세제곱비, 이거와 반대로 근육의 수축력, 즉 근력은 길이의 제곱인 근단면적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는 L의 제곱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 신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근력보다는 신체 질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제곱이 하나 더 있죠. 따라서 덩치가 작은 선수들이 큰 선수에 비해서 높은 근력 대비 질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체조 선수들이 키가 작으면 유리한 것과 같은 거고, 개미가 자기 몸의 50% 이상의 50배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반면 코끼리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들이 바로 근력과 질량의 비율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선수가 동일한 근단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몸무게 대비 더 큰 근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대호 선수가 그럴까요? 아니면 오승환 선수가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알아서 쳐봤어요. 키 몸무게는 제가 알아서 쳤습니다. 190, 120kg, 183cm, 90kg 누가 더 몸무게 대비 큰 근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바로 답은 오승환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수축력 포스는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두 선수가 같은 근단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동일한 수축력을 가지고 있겠죠. 오승환 선수는 체격이 작기 때문에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 재밌는 개념인데요. 관성입니다. 관성. 우리 관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 어릴 때 이니셜 D 보면서 관성 드리프트 보셨죠? 관센 드리프트. 물체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현재 형태의 운동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우리 자동차 관성 드리프트 어떻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갑자기 더 가속을 해서 미끄러지듯 나가잖아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가해지지 않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현재 형태를 계속 날아가려는 형태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운동에 우리가 스쿼트 할 때도 관성의 힘, 모든 웨이트에서는 관성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동근은 가동 범위 초반에 가장 큰 저항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가장 밑에 단계에서는 올라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 우리가 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물건을 움직일 때는 더 많은 관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가동 범위의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올라왔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쿼트 올렸잖아요. 가속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비교적 저항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대체해서 어떠한 기구들이 있느냐? 우리 밴드 스쿼트나 아니면은 체인을 건다던가 해서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마지막 저항 운동, 마지막 가동 범위 부분에서 더 많은 저항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된 거죠. 그게 바로 밴드 혹은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압식 운동, 공기의 압을 통해서 무게를 조절하는 공압식 운동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카이저죠. 카이저들이 바로 관성이 없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관성이 없이 무게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기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스켓 테크닉이라고 하네요. 브라스켓 테크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버스피드와 언더스피드. 오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 몸무게의 10% 정도를 감소시켜준 상태에서 더 빠른 움직임을 소화할 수 있게, 그래서 근력 속도 관계, force velocity 관계에 따르면 해당 훈련은 선수들의 근신경계 훈련을 통해서 높은 속도에서 가속력을 기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오버스피드를 하면 다운힐 스프린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문점프, 밴드 어시스트 점프와 같은 오버스피드들이 여기에 반대로 언더스피드도 있습니다. 약 몸무게 10% 정도를 추가 부하를 주어서 더 큰 저항을 해당 훈련을 통해서 가속 중 더 큰 부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브라스켓 테크닉이라고 합니다.